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를 바라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그랜드 아야톨라 알리 호메이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오판했을까요? 이 공세의 초기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현실적인 선택지일까요? 그리고 10월 7일 이전까지 이란과 그 동맹들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역의 이번 분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Think Twice에서 이스라엘 최고의 군사정보 분석가 요시 쿠파와서와 함께 이번 분쟁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테랑 이스라엘 정보 분석가 요시 쿠파와서 장군과의 중요한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 전 평소처럼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아니면 JNS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 계시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wice를 위해 알림벨 클릭하고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도 조너선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은 뉴스와 분석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조너선 토빈 데일리 쇼는 JNS 채널 및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조너선 토빈 데일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에 맞선 미-이스라엘 공동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신정체제가 서방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은 47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란은 수백 명의 미국인을 살해했고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을 끊임없이 약화시키려 했으며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국을 도왔습니다. 종교적 광신에 뿌리를 둔 그들의 테러 지원과 핵 야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거나 정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이런 위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거나 이란 정부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월 28일 이슬람 정권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분쟁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크고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결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중동의 전략적 상황과 이란 및 그 대리 집단과의 갈등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석가 중 한 분을 모시게 되어 매우 행운입니다. 요시 쿠퍼바서 준장은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기념 및 유산센터 산하정보방법론 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국제문제전략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하며 군 정보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중동, 테러리즘, 정보에 관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JNS를 포함한 다양한 이스라엘 및 국제신문과 기타 언론 매체의 의견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요시 쿠퍼바서 장군님, 다시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존. 장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이란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크게 오판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때처럼 질질 끌 수 있다고 믿었던 건가요? 혹시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도 그냥 뒀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이런 실수를 한 데에는 항상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약하게 보일 것이고 국내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 핵무기를 꼭 갖겠다는 결심이 확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안전하게 지켜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정이 덜 중요하지만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정권은 사명을 가진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사명은 이슬람을 중동과 그 밖 지역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대국들로부터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트럼프 주변에 그에게 거기까지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해줄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7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위험을 감수하지 맙시다. 그 방법은 예전에 효과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예전에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생각에 굴복하고 위트코프에게 말할 거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고, 위트코프 자신도 이런 태도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란인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란인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문제없이 유지하고 앞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유연성에 대한 이런 소문이 없었더라도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이념적인 문제라서 그들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거죠.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보세요. 그들의 신학적 사고에 따르면 독배를 마시고 온갖 양보를 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보들이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고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 괜찮다는 거죠. 그들은 후다이비야 협정과 같은 이슬람의 선례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끌어옵니다. 그 협정에서 무함마드 예언자는 훨씬 더 강한 세력에 직면했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함마드 예언자는 메카인들에게 10년간 메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러 세력, 주로 유대인들과 싸운 후 그는 메카에 다시 들어갈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전쟁도 싸움도 없이 말이죠. 이게 바로 그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2002년 아니 2003년에 유럽인들과 핵무기 보유 시한을 늦추는 합의를 한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에 따라 그들은 2013년 합의와 2015년 JCPOA 합의도 체결했습니다. 모두 이 논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일들을 미룰 수 있지만 결국 핵무기를 가질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2031년에 가지든 2033년에 가지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권력을 유지해야 하고 조금 늦더라도 결국에는 그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핵 옵션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오랫동안 이란의 정권 교체를 옹호하는 글을 써왔는데 이것이 미국 이스라엘 공세에 명시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집권자들이 여전히 광신적인 이슬람주의자라면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점령하려 하지 않고 정권만 폭격하는 것 외에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조지 W. 부시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질렀던 실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매우 어려운 질문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네타냐후 총리 앞에 놓인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권 교체 시도는 이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군대를 투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란의 경우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제시한 것처럼 이란 정권을 약화시켜서 이란 국민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란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정권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정권을 약화시켜서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권을 몰아낼 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에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국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정권 내 무장 세력과 국민을 돕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 중 일부가 미국인들에게 연락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합류해 돕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인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료되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2주가 더 걸릴 것입니다. 그 후에야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갈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중간에 약간 무장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얼마나 낙관하시나요? 저는 낙관적입니다. 아주 낙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근거는 이란 국민들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12월 말과 1월 초에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거리로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도를 바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이고 정권이 무너질 것이며 자신들에게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이지만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 국민 일부가 동포 이란인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분간은 그들이 여전히 동포 이란인들에게 총을 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의 전개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혁명을 이끌 사람들은 정권 내부의 인물들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는 정권 내의 개혁파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국민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원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지는 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정권이 전 세계에 이슬람을 전파해야 하는 메시아적 정권이라는 생각에 덜 헌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 개혁파들이 꼭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미래에 대해 보고된 차이점 중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 샤의 아들 레자 팔레비에게 좀 더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에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실제로 포스트 이슬람주의 이란에서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그저 그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이란을 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인들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는 가능성이 없는 일일까요? 우선 이스라엘인들이라고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라는 단일한 집단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스라엘인들이 있고 모두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스라엘인은 정부를 지칭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란 야권은 분열되어 있고 야권 내에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협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개의 쿠르드 파벌이 함께 앉아서 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적이지만 이것도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머지 반대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반대파들 사이에서도 우선 두 가지 종류의 반대파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란 내에 있는 반대파의 경우 우리가 그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중에서 누가 혁명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반대파를 이끌 더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 임무에 더 적합합니다. 또한 망명 중인 외부 반대파도 있습니다. 망명 중인 반대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레자 팔라비입니다. 그가 가장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는 망명 중인 많은 이란인 동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그들 중 약 30% 정도를 대표할 뿐입니다. 그건 괜찮지만 다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팔라비의 문제는 그가 리더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도기 동안 조정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란의 다음 지도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파벌들에 의해 과도기 지도자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이며 우리는 이란인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각자의 셈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단은 소수 집단으로 다수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그들이 실제로 분리주의를 추구하려 한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반정부 세력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일어서길 바랍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전에 맞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한 가지는 그들이 이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이 정권을 제거한 뒤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지 다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이 민주적인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시다. 제가 그 점에 대해 낙관적일까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동맹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트럼프의 우파와 좌파 비판자들이 미국의 전쟁 개입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와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시도가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가요? 네, 걱정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탓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뉴욕타임스가 우리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과정과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려는 시도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 기뻤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서도록 강요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이스라엘을 탓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터커 칼슨과 그쪽 진영에 많은 다른 미치광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극좌파에 있는 옛 반유대주의자들과 반시온주의자들, 그리고 때로는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진영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란 테러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미국 내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란 정권 제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많은 비평가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말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에 관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이 더 나은 안보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의 안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공동작전에서 많은 활동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우리는 정보 제공에 기여하고 작전에도 기여합니다.
저는 우리가 미국의 안보와 안전에 있어서 자사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이 미국 역사에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이란인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슬람 정부에 의해 47년 동안 세뇌된 이후에도 그 정권이 여전히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목숨을 걸고 이슬람 공화국을 막으려 했고 실제로 희생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신은 이슬람 공화국 이후에 이란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란에는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모든 이란인은 학교 등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세뇌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들이 자유에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물을 명확히 보고 무엇이 나쁜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좋은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은 그것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와 그녀가 받은 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사망한 후에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세뇌가 효과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물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인구의 15-20% 정도가 그 정권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80-85%가 된다는 뜻이죠. 불행한 점은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소속입니다. 모든 보안기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무기뿐만 아니라 경제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그들이 정권을 지지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걱정됩니다. 정권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국제 테러 네트워크와 서방의 잠복 요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잠복 요원을 투입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만약 지금 그들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존재, 정권의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경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복조들을 깨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는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세포들을 활성화하려 할 것이고 분명히 활성화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오스틴에서 일어난 일은 제 생각에는 이란의 작전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란의 지원을 받은 작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 동안 이스라엘을 반대했던 대학의 모든 광신자들을 보셨죠? 그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란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테러 공격뿐만 아니라 불안정과 폭동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 공격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과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수단에서 인지전쟁의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비난하는 등 여러 가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미국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결의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같은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도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 특히 미국을 설득해서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는 적지만 미국을 설득해서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과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동의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마도 폭넓은 지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 상당한 지지도 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확실히 합의는 아닙니다. 그들은 트럼프를 멈추게 설득하기 위해 그 점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 2023년과 2024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헤즈볼라와 레바논을 이란의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공포를 퍼붓기 위한 미사일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가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 최근 며칠 동안 테헤란의 주인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는 레바논 정부의 반응만큼이나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즈볼라는 2024년에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이후로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헤즈볼라가 더 힘을 잃을 수도 있나요? 글쎄요, 그들은 최대한 실수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틀을 기다린 후에 그들은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자 레바논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사람들은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이자 수호자인 척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행동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논리가 있는 거죠? 당신들은 레바논의 안보 필요를 무시하고 이란 후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부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마드도 헤즈볼라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죠. 그리고 물론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구실을 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력을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배치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매우 분노해서 오늘 밤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합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당신들은 이란과 연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걸 했고 대가도 치렀어요. 알겠어요. 이제 자러 가도 돼요. 아니요. 그들은 계속해서 사태를 악화시키려고 고집합니다. 10만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더 강경히 대응할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텔아비브와 하이파에 미사일을 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란인들처럼 아까 제 첫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정말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인가요?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테헤란 정권을 방어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선택권은 있었습니다. 그는 후티족처럼 예를 들어 후티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란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당분간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내일 개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도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지도자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행동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으나 이란인들과는 다릅니다. 헤즈볼라에게는 존립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이게 헤즈볼라에게는 결국 존립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정말 강하게 타격한다면 레바논 정부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두가 바라는 꿈입니다. 레바논 정부가 스스로 헤즈볼라를 처리할 만큼 충분히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즈볼라를 훨씬 더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이란의 대리 세력인 후티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그들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내다볼 때 그들이 테헤란에서 물라 정권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그들이 이렇게 조용했던 것이 때때로 보였던 것만큼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들은 비이성적입니다. 그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이지만 우리의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 개입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농어를 저울질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전쟁 나흘째입니다. 그들은 아직 어느 쪽으로 갈지 나중에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헤즈볼라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헤즈볼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시아파 정체성입니다. 그는 레바논의 시아파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하도록 이끄는 지하드적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위협을 받고 심하게 공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위태로워진 이란적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가 제거된 이후 그들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티의 경우 계산이 좀 더 단순합니다. 그들의 이란에 대한 헌신은 헤즈볼라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처럼 복잡한 레바논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 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멘인들과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땅을 확실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거기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험한 일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치른 대가를 아직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치른 대가를 기억했어야 했지만 아마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후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금 더 생생하죠. 그들은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지역에서 이란의 또 다른 동맹인 하마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이번 전투로 가자지구 일부에서 하마스의 입지가 유지될지 더 악화될까요? 아니면 하마스는 터키와 카타르의 지원, 그리고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국민들의 피로감을 기대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새로운 전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올해 이스라엘 선거 전까지는 전투가 없도록 바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란 문제로 바쁜 상황에서 이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나요?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이란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붕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속한 전체 축을 훨씬 더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마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봐라, 너희 조직의 군사적 무장이 해제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봐라, 이란에 있는 너희 친구들도 같은 경고를 받았지만 무시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 그러니 여기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게 낫다. 그들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서 협력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협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그들은 무장 해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 그들은 당분간 이런 일이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과 모두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는데 매우 만족해.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성공한다면 그들에게는 심각한 여파가 미칠 거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3개월 뒤든 3개월 앞당겨지든 상관없어. 결국 하마스가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작전을 통해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켜야 해. 그게 어떻게든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나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든 이후에 들어설 다른 정부든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Live with the current status quo? 하지만 이 정부가 집권하는 한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에 낙관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란의 변화가 가능하다면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그런데 내 질문은 이거야. 사우디가 가장 큰 적이 단순히 약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다면 오히려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합류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트럼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완전한 정상화에 관심 없다는 신호를 이미 보내지 않았나? 우선 중동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복잡하다라는 거야. 그래, 맞아.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 중동의 실용주의 진영이 힘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사우디는 완전히 다른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야. 그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지역 구조에 직면하게 될 거야. 그들은 거기서 빠질 수 없어.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가 될 수도 있어.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이란을 통해서 말이야.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이란 시위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본 적 있지. 그들은 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의지가 충분히 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미국이 자신들을 도우려는 노력만큼이나 높이 평가하고 있어. 자유를 주려는 노력 말이야. 그래, 사우디인들도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뭔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사우디가 요구한 걸 다 했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20개 항목 계획 중 19번째 조항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 조항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개혁이 있다면 팔레스타인 자결권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고 그게 국가의 형태를 띌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 그들은 또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약속한 거야. 이게 그들이 요구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 측 문제는 이미 다뤄졌어. 사우디 사람들이 여전히 겁을 먹고 자리를 떠난 게 놀라워. 만약 우리가 모두 원하는 방식으로 이란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봐, 너희에겐 제19조가 있어. 가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어. 가서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해. 그리고 우리에게도 뭔가를 줘야 해. 우리에게 1조 달러가 넘는 것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좀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만약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which it might not.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적인 관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6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적인 관계 없이도 우리는 더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적인 관계가 없어도 매우 잘 지내고 있고 경제도 번창하고 있으며 셰켈도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떤 형태로든 계속 통합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우디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상 관계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 내용 모두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측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통합입니다. 그래요. 이란과 관련해서 만약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미 충분히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만약 앞으로 몇 주간 전쟁이 나쁘게 흘러간다면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다시피 만약 그 정권이 핵 문제에 대해 정권이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정말로 포기하며 검증 가능하고 감시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포기한다면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대리 세력도 포기하며 자기 국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고 권력을 유지한다면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6일 이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미국 내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신화의 영향을 받은 정말 적대적인 국제 언론에 맞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신화들은 우파와 좌파 모두에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한 반유대주의의 쓰나미가 아니라 서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증오의 쓰나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바꾸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반유대적이며 얼마나 용납할 수 없고 얼마나 반미적인지 얼마나 미국의 적대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이스라엘적인 사람들은 보통 반미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얼마나 반미적이고 반유대적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메시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전히 친이스라엘적인 민주당 내의 그 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작은 일부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민주당을 가망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지해주는 민주당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친근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하며 이 분야와 문제에 더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이것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제리 사인필드의 어머니가 누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고 하셨죠. 우리도 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대단하고 잘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확신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매우 적었고 때로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노력에 돈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강한 유대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해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테헤란까지 가져간 것까지요.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가 그렇게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쿠파와서 장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귀하의 조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귀하의 활동을 팔로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그리고 JS 또는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gis.org1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쓴 글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일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가끔은 맞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쓴 글을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저는 짓에 합류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쓴 몇몇 글들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자지구의 무장 해제에 관한 논문을 추천합니다. 제가 쓴 논문의 제목은 가자지구의 무장 해제입니다. 2023년 6월에 쓴 글에서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당성이 없더라도 결국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자지구를 무장 해제하기 위해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건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팟캐스트에서 매일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중 하나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Think Twitch Audience Award로 메일을 보내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청취하거나 시청하시는지와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스스로 읽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